5. 치료가 가능한 치매. 1. 원인 치료가 가능한 치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의 원인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질환에 의해 치매가 야기되며 이 중 10% 정도가 치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에는 정상압수두증, 종괴에 의한 치매, 감염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갑상샘 질환 같은 내분비 질환, 비타민 같은 영양소 결핍, 암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종양 증후군으로서의 치매, 혈액투석 후 치매, 약물과 연관된 치매,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치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압수두증이란 뇌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되어 뇌실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치매이고, 뇌척수액을 우회로로 배액시켜주는 간단한 수술로 현저한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상샘 저하층에 의해 발생한 치매의 경우는 갑상샘 호르몬을 보충하여 갑상샘 기능의 균형을 이루면 인지 기능의 회복이 가능하고, 저나트륨 혈증 같은 대사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 인지 장애의 경우는 수액이나 음식으로 나트륨을 보충하고, 저나트륨 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뇨제 등의 약제를 중지함으로써 인지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부족의 경우는 식사나 비타민제를 통해 부족한 비타민 성분을 보충해주면 뇌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불균형을 교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의 회복이 느리거나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균형 잡힌 식사나 영양 보충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약제로는 수면제나 안정제, 진통제, 항우울제 등이 있고, 무분별한 약제의 남용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가능한 치매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인지 기능의 이상이 의심되면 치매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인지 기능 평가와 그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상압수두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상압수두증은 대표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매입니다. 뇌의 중앙에는 정상적으로 액체가 차있는 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액체를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며, 뇌척수액은 그냥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며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된 것은 흡수됩니다. 그런데 뇌척수액의 생산량과 흡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뇌실 안에는 정상보다 많은 양의 물이 서서히 차게 되고, 두통과 같은 뇌압 상승의 증상 없이 뇌실의 크기가 점차 커집니다. 이런 병을 정상압수두증, 이하수두증이라고 부릅니다. 외상, 감염, 뇌출혈 이후에도 생길 수 있으며 30% 정도는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수두증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걸음걸이 장애입니다. 발을 넓게 벌리고 작은 보폭으로 발을 질질 끌며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게 되며 균형을 잘 못 잡기도 합니다. 둘째, 소변 실금입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옷에 실수를 합니다. 셋째,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무기력증과 같은 성격 변화도 생깁니다. 진단은 MRI를 촬영하여 뇌실이 커진 것을 확인한 뒤 요추 사이에 바늘을 꽂아 50cc 정도의 많은 양의 뇌척수액을 허리에서 뽑아준 뒤 걸음걸이, 소변 실금,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대표적인 증상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두증의 치료는 뇌척수액이 뇌실에서 복막으로 바로 흘러가도록 피부 밑으로 도관을 넣는 수술입니다. 3.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B12, 엽산과 같은 비타민 부족으로도 치매가 생길 수 있는데 원인 치료가 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1은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오랫동안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 때 뇌 기능에 손상이 생겨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하며 알코올 중독, 오랜 금식, 입덧을 오래 하는 임산부, 암 환자, 소화기관 장애로 인해 식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 손상이 생겨 기억 장애가 나타나며 소뇌가 손상되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운동 실조, 중간 뇌가 손상되어 안구 운동 조절이 실패하여 안구 운동 장애, 떨림, 주시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의 이야기를 꾸며내어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작화증이라고 하는데, 작화증은 망상장애와는 달리 말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으며 베르니케 뇌병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법으로는 정맥 주사를 통해 대량의 비타민 B1을 공급하면 증상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늦게 치료를 시작하였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심한 기억장애와 작화증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이를 코르사코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3, 니아신.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 니아신의 만성 부족으로 생기는 병을 펠라그라라고 하는데 이 질환도 베르니케 뇌병증처럼 치료 가능한 치매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니아신이 함유된 달걀, 견과류, 생선과 같은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치료되지만 심하면 수일간 300에서 500mg의 니아신 아마이드를 경구 투여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 비타민 B12는 신경의 수초를 형성하는 데 필수 물질이며 결핍될 경우 다양한 정신 및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 결핍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잘 발생하며 보통 비타민 B12 등 다른 영양소 결핍 등과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갑상샘 저하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갑상샘 저하증은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 저하로 인하여 여러 임상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피로, 근력 저하, 피부 건조, 추위 못 견딤, 우울, 체중 증가, 변비, 식욕 감소, 탈모, 섬액 등이 대표적 증상인데 이와 더불어 정보 처리 속도의 저하, 집행 기능의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이 보고되고 있고 심할 경우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 진단 시 갑상샘 기능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갑상샘 저하증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 갑상샘 호르몬의 투여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갑상샘 저하증 대부분은 자가면역 갑상샘염에 의하며 그 외에도 갑상샘 수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약제, 그리고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평가를 위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샘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와 유리 T4 호르몬 프리-T4 검사로 평가하는데 TSH가 증가하고 프리-T4가 감소한 경우를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저하증의 경우 부족한 갑상샘 호르몬 보충을 위해 레보타일록신 복용을 시작하는데 환자의 나이와 심장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투여 용량이 조절되어야 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TSH 농도의 정상화를 확인함으로써 약물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5. 뇌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에 감염성 질환도 중요합니다. 감염의 원인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있으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 종류가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장애가 급성으로 수주일 혹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가끔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이 발생하거나 야간에 진땀이 자주 나는 경우, 두통, 오심, 구토와 함께 경련과 국소적인 신경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만성 소모성 질환 혹은 면역 기능 감소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 기능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젊은 사람에게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성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은 뇌 MRI와 뇌 척수액 검사로 확인을 합니다. 헤르페스 뇌염은 뇌염 중 가장 흔하며 특이하게 단기 기억의 형성과 관계 있는 구조물들, 특히 해마나 띠다발 일항을 잘 침범합니다. 조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도 비교적 치사율이 높으며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한 기억장애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신경매독에 의한 인지장애도 있습니다. 신경매독은 매독 감염 후 수년에서 수십 년 잠복해 있던 매독균이 신경계를 침범하여 발생하며 화를 잘 내거나 난폭해지는 등의 성격 변화를 동반한 기억장애가 흔한 증상입니다. 혈액과 뇌척수액 내의 매독 항체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경매독의 치료는 항생제 투여입니다. 에이즈 감염도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가운데 하나이며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마늘 등에 의해 전염될 수 있으며 치료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6. 뇌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면역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을 가리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뇌신경이 공격당할 경우 자가 면역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기억력 저하, 의식 저하, 경련, 이상 행동 등의 여러 증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원인이 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는 자가 면역 뇌염,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 또는 갑상샘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나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뇌의 자가 면역으로 인한 치매는 원인을 밝히고 면역 치료를 시행할 경우 호전 또는 완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치매의 증상뿐만 아니라 의식 저하나 경련이나 이상 행동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한꺼번에 보이면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때에는 반드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고려하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인지기능검사나 뇌 MRI 외에도 추가적으로 각종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혈액검사, 뇌파검사, 때로는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자가 면역 치매가 진단된다면 면역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는 한 번의 치료로 해결되지 않고 재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점점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장기적인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 알코올과 관련된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면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알코올 치매가 오게 되는데 자세한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후 알코올 외에 다른 치매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진단할 수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결국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추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 다양한 치매 증상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은 영양소는 거의 없으나 열량은 높아서 술을 과량으로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고혈압 및 뇌졸중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술만 마실 경우 비타민 부족 등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체 및 뇌기능 저하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체내에 비타민 B1, 티아민이 흡수되지 못하고 결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보행 기능이 저하되며 선망 및 혼돈, 그리고 안구운동 이상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고 비타민 B1을 투여하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음주를 지속하게 된다면 기억 상실과 사고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결국 알코올 치매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알코올 치매는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8. 약물에 의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치매 증상은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거나 치매 환자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인지장애는 고령일수록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노인의 75%는 한 가지 이상의 약물, 즉 처방된 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구조식품들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생리적으로 노인은 약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콩팥과 간의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지므로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양한 약물이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벤조디아제핀 같은 진정제는 특히 위험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파킨슨병 약제, 항우울제, 항정신성 약물, 마약성 진통제, 고혈압 약, 시메티딘, 디곡신, 스테로이드, 항암제 등의 다양한 약물이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인지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자제하고 노인에게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피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는 약물을 중단하고 인지기능의 회복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9.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외의 내과적인 병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성 뇌병증. 간의 기능이 나빠져도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는데, 만성 간질환, 간염 또는 간경화증이 있을 경우 암모니아 등의 여러 물질이 해독되지 않아 이로 인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간성 뇌병증이라고 합니다. 간성 뇌병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급격하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을 보이며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가슴에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두드러져 보이는 혈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팔이나 손이 간헐적으로 움찔거리거나 떨리는 퍼덕거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는 우선적으로 간질환을 치료해야 하며, 간 기능이 회복되면 간성 뇌병증 또한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만성 B형 혹은 C형 간염 보균자이거나 간경화가 있을 때 이를 치료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됩니다. 락툴로스를 이용해 관장을 시행하면 몸속에 쌓여있던 암모니아 독소가 배변을 통해 빠르게 체내에서 배출되어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감소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뇌병증.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체내 요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뇌병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반응이 느려지고 근육의 강직, 느리고 규칙적인 팔다리의 떨림, 안절부절 못함, 경련, 간질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할 경우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일차적인 치료법은 투석, 신장 이식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투석을 시작함으로써 신경과적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효과는 비슷하게 보고